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우리는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신의 능력을 지닌 이들을 만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점술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점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무속인들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갔는데요. 그들을 만나 사전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는 바로 살인 속 인물 맞추기였는데요. 외국 범죄자들의 사주, 과연 알아볼까요? 친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가 볼 때는 지금 화가 나니까 지금 가슴이 굉장히 뛰시거든요, 할머니가. 근데 지금 본인 할아버지 사주를 간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잔인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생명이 없는 얼굴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리고 할머니가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점사를 보여준 경기도 성남의 천지신당 칠성아. 친할머니라고 안 나오고 뭔가 하여튼 깝깝하고 간제도 나오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인 눈이고 업장도 너무 두터워가지고 재수 아닌 죄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친할머니예요. 네. 거짓말 하면은 할아버지가 혼내요. 이거는 좀 정체가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진짜를 마친 서울 한남동의 국무당 송신비. 할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지금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셔도 내가 할머니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짓을 바로 꿰뚫어본 경기도 군포의 홍련아. 소리 끼친다. 사람 잡아먹는 미친 새끼가 네 할아버지라고? 들어. 이 새끼 벌 받고 있네. 벌 받고 있어.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 사진 속 인물을 제대로 느낀 경기도 시흥의 국선사.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니 저희 상관없는 사람이고 장난해? 건강이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기를 쳤든 누구를 죽였든 얘는 악마요. 도저히 속일 수 없었다. 전남다명의 태량 선원. 이거는 제일 뽑으면 안 되는 기거든. 내가 볼 때는 돌아가신 분 아니면 어디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지금 갇혀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야.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그 진짜 무서운 기운이 팍 오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어떻게 더 할머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나는 어떻게 더 봐줄 수가 없어. 소름 돋는 정확성을 보여준 서울 화곡동의 선미보살. 테스트를 거쳐 우리는 총 6명의 영검한 무당을 뽑았습니다. 민속방송에서는 나를 잡아 6 무당들을 초대했는데요. 그녀들 모두 1차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한 실력자들이지만 어째 긴장한 기색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긴장은 잠시 뒤로 하고 앞으로 치러야 할 테스트를 보기에 앞서 우선 무작위로 순서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생긴 상자들을 하나씩 뽑아 가져가는 6 무당들. 과연 그녀들은 각자 몇 번을 뽑았을까요? 상자를 열어보는 무당들의 얼굴에
약간의 시비가 교차합니다. 4번. 아, 슬퍼.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이렇게 해서 테스트 순서도 모두 결정됐네요. 예감은 반반이에요. 그냥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언제나 이런 자리에 앉으면 긴장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어제 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오요? 그냥 잘하고 싶어요. 떨리는 마음 잘 안정시켜서 떨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잘 표현도 안 되고 근데 오늘은 조금 마음 자정 잘해서 그냥 제 실력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그냥 잘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잘 본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요. 지금처럼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공수 나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테스트 앞두시고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 내가 제일 오래되고 나이도 많은데 얼떨결에 인연이 돼서 왔는데 망신은 안 타야 되는데 그 이제 테스트 앞두고 계신데 좀 네.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뭐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신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잘 하실 거라고 그냥 신령님을 믿어야죠. 뭐. 테스트 앞두고 계신데 좀 예감이 어떠세요? 예감이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생각이 많으면 더 외려 힘드니까.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죠. 이제 테스트 앞두고 계신데 좀 예감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럼 테스트 앞두고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느끼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일반인은 이해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신비한 점술의 세계. 과연 각 지역에서 온 6명의 무당들은 그들의 점술 실력을 이번에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들을 놀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테스트는 고인이 된 유명인 사주 맞추기입니다. 안타깝게 생일마감한 유명인들과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인들의 사주를 섞어 놓는다면 여섯 무당들은 사주만 보고 고인이 된 유명인들은 누구이며 또 어떤 이였는지까지도 맞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테스트 바로 시작합니다. 일 번 분 사망하신 것 같고요. 3번 분 사망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분 사망하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1번 분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뭐 신의 바람, 조상바람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이제 젊은 나이에 좀 질병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병 생활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살아있다는 그런 기운이 없어요. 3번 분도 이분도 제 자신을 많이 표출하고 비치고 남들한테 이렇게 꽃이 되고 잎이 됐던 그런 분 같아요. 이분도 거의 비슷해요. 첫 번 분하고 비슷한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삶을 열심히 사시고 하셨는데 이제 이분은 뒤늦게 질병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것 같고 몸의 기운이 그냥 이분 사주를 보면 몸의 기운이 싹 빠져요. 이게 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 기가 느껴지지도 않고 뭐 살아있다는 생동감도 없고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이분 사주하고 같이 이렇게 겹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내 몸이 그냥 잔잔하게 처져서 딱 누워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돌아가셨다고 보고 그리고 6번 분은 이분은 좀 갑자기 좀 사고가 나셨는지 밖에서 돌아가신 분 같아요. 안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좀 한이 좀 있는 것 같고 더 살고 싶은데 생각지 못하게 아무튼 일명 뭐 객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한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더 살고 싶은데 못 살으신 분. 그래서 이분은 좀 사망했다고 저는 보여요.
탁월한 점사를 보여준 선미보살 테스트 통과. 네, 방금 테스트 마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소신껏 잘했다고는 봐요. 보고 이제 그래도 틀리지만 안 했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욕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떨리는 마음 잘 가라앉히고 아무튼 1차 테스트를 잘 마친 것 같아요. 틀리지 않게 실력은 욕먹이지 않게 그리고 일러주시는 대로 인간 머리 안 쓰고 그냥 잘 설명 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는 1번이고요. 3번, 6번이요. 1, 3, 6번을 고인으로 지목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사주에 힘이 하나도 없고 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1번은 아프셔서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준비 시간 이렇게 좀 가지고 그렇게 좀 슬프게 명을 다하신 것 같고 3분도 아프신 것 같고요. 이분은 거의 신기도 좀 있었다 신기라는 게 꼭 저처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시름시름 알아서 6번은 시커먼 사자가 보이니까 어쩌면 급살이나 갑자기 살이 좀 많이 낀 사주라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일을 가졌어서 급살 기운으로 뭐 어떤 준비 없이 혼이 더 강하니까. 족집게 점사를 보여준 태량선원 테스트 통과. 네, 방금 테스트 마치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너무 떨렸고요. 이게 사람을 앞에 두고 봐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차주로만 보니까 안 해본 경험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원래 그냥 내법 당해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좀 많이 떨렸어요. 다음 테스트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다음 테스트도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무조건 어른들이 알려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번) 분하고 3번 분하고 6번 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1번은 좀 많이 단명한 것 같고 3번은 단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이래 나오고 6번은 객사고온이 됐다 이래 나오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네. 어떤 생활을 했었을까요? 화려한 직업과 빛나는 막 명성을 떨치고 대단히 매소꿈을 타는 사람 같고 그러는데 1번이 그렇고 잠깐이나마 진짜 살았으면 더 세계 각국으로 이름을 떨쳐야 되는데 그래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고 3번도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팔자로 나와요. 예. 일반 안악내처럼 살지 않고 매소꿈을 타고 그런 예술인 같은 그런 사주라고 나오는데 6번은 아직 꽃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객사고온이 됐다 이래 나오는데 이제 조금 뜰똥말똥할 때 안 좋은 일을 겪었다 이래 나와요. 신통방통한 점사를 보여준 국무당 송신비 테스트 통과. 네, 선생님 테스트 방금 마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글쎄 얼떨결에 그냥 하기는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테스트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색다른 거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아냐면 심장이 안 뛰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주를 넣으면 심장이 안 뛰는 분이 지금 1번 돌아가신 것 같고
3번 돌아가신 것 같고, 아우 머리 아파. 6번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심장이 막 터져 아파요. 6번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6번이 불쌍하다 그래. 6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지금. 1번 분도 많이 아파서 젊어서 갔는데 투병을 했다? 지금 그러시고요. 몸이 안 좋아서 무슨 암이었던 것 같아요. 3번 분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좀 알려지신 분 같아요. 마음도 굉장히 여리고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가셨던 것 같아요. 이 양반 6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간 것 같아요. 그게 억울하고 지금 망자가 들어와서 지금 사주를 보는데 막 통곡을 하고 막 우는 것 같아요. 나머지 2번, 4번, 5번 이 양반들은 좀 몸수가 안 좋으신 것 같아. 살아 계시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이렇게 무슨 관리를 계속 받으시는 것 같아요. 대박 점사를 보여준 천지신당 칠성암 테스트 통과. 선생님 그 방금 테스트 마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지금도 아직 여운이 남는데 6번째 그 양반이 가슴이 너무 맺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음 테스트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해봐야죠. 박씨에도 오다 둘러볼 적에 웃다는요 1번이고요. 참 고생을 많이 했네요. 응? 고생을 많이 하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꽃이 되라는 사주였어요. 성격은 좀 남자 같고 거칠 것이 없는 사주고 다재다능한 사주라서 만인간에 서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 연예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절 사주가 있어요. 요절 사주가 있어서 살아있는 걸로 안 보이고 돌아가셨는데 한이 많네. 부모 쪽에서 아이를 이 양반을 데리고 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상에서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3번 같은 경우는 참 인생을 불꽃을 많이 피웠다 이 소리가 나와요. 참 어려서부터 노력으로 많이 자기 스스로 커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인간에 말하자면 할인공덕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만인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사주는 분명한데 어쨌든 연극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시는 분 같은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초중반은 괜찮은데 말년에 명이 짧다 하셨어요. 6번은 청춘의 한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사고나 객사. 응? 그러니까 막 불같이 일어나다가 거꾸러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양반은 어찌 보면 우리네 같은 사주인데 이 길을 가지 아니하니 거기서 벌을 쳐서 청춘 아까운 목숨을 뺏어갔다 이 소리가 나와요. 저는 어쨌든 1번, 3번, 6번이 나와요. 점사를 귀신같이 뽑아내며 국선사 테스트 통과. 네, 테스트 방금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요. 맨날 뭐 긴장도 되고. 근데 어쨌든 뭐 마음대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떤 점이 좀 제일 어려우셨어요? 여러 명 두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거는 뭐 어렵지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눈물만 나고 그러는데 참느냐고 힘들었어요. 1번 분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6번 그리고 3번. 예, 이분들은 돌아가셨고 생전에 계시지만 몸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고인이 되셨을까요? 1번 분 질병?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화가 된 것 같죠? 예, 그래서 커졌어. 그래서 아파서 돌아가셨고 3번도 그렇고요. 근데 가장 아까운 게 6번 같아. 6번은 질병은 아니야. 아파서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주당을 맞거나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3번 같은 경우는 초년에는 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짝반짝이지 않았어. 근데 50대 이후로는 반짝반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리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잠깐 꽃이 폈다가 잠깐 진 것 같아요. 이분은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 같은데 참 아쉽게 돌아가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1번, 3번, 6번 전부 다 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특별히 6번 같은 경우는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는 사람.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못한 사람. 소름 돋는 영검함을 보인 홍련암 테스트 통과. 방금 테스트 마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얼떨떨해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얼떨떨한데 그래도 재미있는 경험이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다음 테스트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궁금해요. 어떤 테스트를 어떻게 보는지. 그냥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네. 2차 테스트까지 한 방에 통과한 6명의 무당. 그러나 마지막 과제까지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무속인들에게는 본업인 점사. 하지만 이번엔 여러 대의 카메라 앞에서 오직 얼굴만 보고 고민을 마치고 해답까지 선사해야 합니다. 사례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품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영감님 지금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계속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고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서 고민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담 좀 좋은 질문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요. 하시는 일마다 조금 안 되셔서 그거를 좀 고민 좀 해보고 제가 지금 일을 예전에는 미용이라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일을 제가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뭐 한 55세 때 정도부터 이제 고혈압으로 고지혈증하고 해서 만성 질환이 생기더니 뭐 꼬박 병원 가고 나름대로 관리는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계속 더 심해질까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한번 알아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인 만큼 더욱더 진지하게 임하는 6명의 무속인들. 자, 과연 그들은 무사히 이번 테스트를 마칠 수 있을까요? 자, 앉으셔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금전은 내가 버리셨고, 근데다가 내가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잘 안 꺾고 이럴 때가 많아서 손해를 본 일도 많아요. 근데 주장이 너무 강하셔. 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좀 유하게 내리셨어도 그래도 조금 내가 나가는 일에서는 조금 덜 애를 좀 있었을 건데 왠지 모르게 뒤로 새는 돈이 참 많아요. 내가 안 써도 될 돈을 쓰셔. 그것만 모아도 괜찮으신데 어쨌든 간에 내가 금전보다는 나를 더 표출하고 나를 널리 알리고 이러는 걸 더 좋아하셔. 금전은 그 뒤타예요.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젊은 사람들처럼 막 내가 어디 나가서 막 할 수 있는 그럴 여건이 되셔. 내 몸도 그렇고. 내가 맘만 먹으면 움직이고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게 더 좋아져요. 아직 건강도 탈이 없고 금전도 지금 아직 이제 뭐 크게 뭐 나갈 일도 없고. 아, 그래요? 이래저래 그냥 내가 움직이면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소유일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건 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조금 뒤로 새는 돈이 뭐냐면 안 써도 되는 돈 이런 것만 조금 자제하시면 돼요. 별로 탈 잡을 건 없어요. 언니네는 조상의 할머니가 노가셨어요. 뭔 말이냐면 할머니가 화가 났다는 소리야. 쉬고 계세요? 네, 거의 쉬고 있는. 그 전에 직장에 있었는데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언니는 기술적인 건 잘 안 맞아요. 언니한테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내가 말로써 하는 거, 이런 말로 하는 걸 안 풀으셨으면 직업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원래 그런 쪽에 맞으시는 분이야. 근데 고민거리도 있어. 옆에 계신 분이 누가 뭐 크게 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하락세를 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언니 처음에 뽑을 때부터 할머니가 화가 나셨다고. 어차피 언니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거는 내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일, 재주를 부려야 되는 일, 이거는 조금 언니한테는 조금 미흡하기는 해.
그게 크게 덕을 따라주진 않아. 그리고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좀 화가 나시고 노하셨어요. 사례자들의 고민을 정확하게 짚어낸 선미보살 통과. 아빠야는 많이 아파요. 혈압당은 안 무서운데 혈압당 합병증이 있어요. 심장, 뇌출혈 많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때는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였습니다. 간호사, 피건사로 내 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 삶은 없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내가 이제 겨우 실만하니 아픕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혈압당 합병증에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을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죽진 않아. 누워서 반신불구야. 그게 당신 집안의 유전이야. 자, 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내려놔라. 그리고 술과 담배를 멀리해라. 지금 현재도 혈압, 당에 고질병을 갖고 있고 심장마비, 뇌출혈, 혈관증을 조심해라. 거기에 전립선도 약하다 그래서 무조건 건강 초점으로 맞추시고 사셔야 해. 남편 아빠의 건강으로 그 아빠에는 간과 췌장을 조심해서 늘 건강에 걱정을 하고 살아라 그랬으니 곧 집 이사나 문서 이동수가 한 번 있어요. 그건 길해요. 아주 길해요. 내가 사고 파는데 길하고 문서를 잡는데 길해요. 석 3년 안에 내 문서를 움직이는 건 좋다. 그러니 내 먹을 것, 노후는 문서로 움직이자고 그랬는데 엄마가 한 번 아팠었던 사람으로 분명히 나오니 앞으로 또 한 번에 앞으로는 조심해라고 그랬어. 엄마는 위장장애, 소화기계통, 위장식도 췌장과 갑상선, 유방궁, 자궁궁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쪽으로 조심해서 가라 그랬으니 그것만 조심하고 문소는 괜찮니. 문소는 움직여도 좋고 성주탈은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 역시 용원 태령선언 통과. 손재수도 많이도 겪었고 남 좋은 일도 많이도 겪었고 본인뿐 아니라 본인 가족 걱정도 많아.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50대에는 그래도 더 부자 되고 장자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더 많이 인내 노력하고 자수성가한다 이래요. 그리고 새로운 변동이 들었는데 새로운 거를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일으키는 건 하지 마라 하고 적게는 길하다, 소규모는 길하다 뭐를 하더라도 내 맡은 전문직에 종사하면 대단히 길하고 좋다 이래 나와요. 내 손에 돈 떨어질 날이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 흩어진다 이러거든. 그러니까는 너무 돈 관계 뭐 돈 거래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 자수성가 50대에 아주 재물 운도 좋고 부모 운도 좋고 그렇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부모 때문에 근심도 조금 따라 있어요. 신경이 쓸 일이 좀 있어요. 예. 내년까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좋지 않으니까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건강에 혈액순환에 이런데 건강 쪽으로 조심하시라 하고 그리고 특히 내년까지 운 자체는 좀 주춤한 그런 운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타인들이 내가 애쓴 만큼 인간의 덕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게 되고 간제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고 대장에 용종이 생긴다 했고 수술할 일이 생긴다 이러기 때문에 건강을 잘 살피면은 아주 내년까지만 넘어가면 아주 장수합니다. 예. 예. 거침없이 해답을 내려준 국무당 송신비 통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건강을 올 후반에 조금 더 안 좋겠다 그러셔요. 동지딸. 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곱상하고 이쁘게 생기셨는데 치마만 둘렀지 남자다 그러셔요. 네. 백보도 있으시고 굉장히 영리하시고 근데 이제 동지딸하고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조금 조심할 일이 있겠다. 그래 건강상으로 본인 딴에는 굉장히 관리를 하셔요. 네. 근데 지금 안 좋으시는 게 어깨 쪽하고 위하고 장하고 안 좋으시다 그러셔요.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라 그러셔요. 근데 건강이 어깨 쪽으로 해서 시술을 하시든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수술은 아니어도 어깨를 손을 대고 가시겠다 그러셔요. 예. 약 드시는 거 있지? 예. 약은 약인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걷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러셔. 연세가 되시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이 숨도 가쁘고 건강도 염려가 되고 자손도 걱정이 되고 지금 그러시다 그러셔요. 근데 자손들은 지네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건강.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명이 짧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는 거는 혈압인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네. 혈압도 안 좋으시고 이 등, 뼈 위에 여기서부터 여 위에까지 좀 안 좋으시다. 그리고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신다 그러셔요. 그거는 이제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면 괜찮겠다 그러셔요. 만족스러운 점사와 해결책을 선사한 칠성암 통과. 우리네 같은 게 실력인 조상신 장군이 내리세요. 그래서 뭘 하려고 들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지금도 슬프고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꼭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겁부터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뭐를 시작하면 항상 꼭 뭐가 와서 막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가서 항상 늘 밀상은. 그래서 좀 내가 던져보면 부동산이나 이렇게 발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걸로 하셔야 돼요. 영업이라도 정확한 거, 그러니까 땅, 문서 아니면 집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계약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다들 그렇겠지만 유독 하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걷는 거 많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체 힘을 키우세요. 많이. 그러시고 예전 같으면 지금만 해도 그냥 나는 살겠어. 지금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69, 73까지만 어쨌든 건강 5년 동안 많이 챙기세요. 그 73살을 잘 넘으시면 4-5번 괜찮거든요. 가끔 두통 같은 게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혈액순환에서 오는 문제예요. 혈액순환이 느리다 보니까 이 머리에 이게 뭐를 하자면 좀 신경이 예민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여기를 자꾸 지압을 하시고 근데 뭐 빨리 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70대, 80대, 90대까지도 살 수 있는 명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례자의 근심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린 국선사 통과. 지은 씨? 네네. 일하세요? 네, 일은 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일이에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네. 얼마 됐어요, 안 한지? 작년 6월까지 왜 하고. 그만뒀어요? 허리 아파서? 응? 네. 서 있기 힘들구나, 그죠? 숙이는 거? 그리고 아버지 살아계세요? 네. 아버지가 작년부터 들썩들썩 하셔. 지금 사업하세요? 뭐 다른 거 해요? 네. 언제 시작했어요? 작년 3월이요. 작년 3월? 조금 참지. 좀 힘드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속은 타들어가. 그래서 언니가 그거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을 너무 빨리 시작을 했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올해쯤 시작을 했으면 좀 낫다 해. 그리고 언니는 그냥 일을 했었어야 돼. 그 일을 계속. 물론 몸은 아팠을 거야. 근데 머리도 너무 아파. 집에 있으면 계속 깔아지잖아. 응? 그냥 가만히 있기는 너무 아깝고 힘든 사람이야. 일 좀 시작하세요. 네. 남잔데 여자 같아.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우라통이 팍 올라와. 그래서 아버님 고지혈증이나 뭐 고혈압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혹시 이사 계획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은 따로 없습니다. 옮기거나? 그럼 자리 옮기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아버님 아픈 게 문제야. 약을 됐다 많이 먹고 있어. 지금 많이 드시죠? 예.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아버님 좀 걷기를 해봐요.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가 힘든 거야. 어떨 때는 그게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팍 올라와. 그럼 머릿속으로 완전히 올라오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머리 쾅, 이 뒷목
쓰러질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예. 속 시원한 조언으로 고민을 타파한 홍련암 통과. 오늘 6분이 해주셨는데요. 3번 선생님하고 6번 선생님이 가장 제가 걱정하는 바를 찝어주셨고 해결책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 3번 선생님은 제가 사실 이번에 건강 문제로 왔었는데 7가지 정도 합병증이 있어서 특히 제가 계속 그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금년 초에 대장 검사를 가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제가 용종이 12개가 나와가지고 한 3일간 입원까지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용종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하시기로 제가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데 다음 주 가서 한번 대장검사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번 선생님께서는 역시 또 건강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항상 그 가슴 위로 머리 쪽을 조심해라. 제가 사실 한 고혈압은 10년 정도 됐는데 한 4, 5년 전에 한번 새벽에 일을 갔다가 힘을 잠깐 쓰다가 갑자기 머리 쪽이 욱해가지고 한 5시간 이상 어지럼증이 와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와서 급히 큰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했는데 오늘 또 선생님께서 아마 금년이나 내년 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어쨌든 금년 내년은 그냥 조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게 점사를 본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1번 선생님하고요. 5번 선생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너무 잘 맞춰주셔갖고 제가 좀 신뢰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점사 보시면서 그분들이 해준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 공통으로 1번과 5번 선생님께서 직업적 제가 지금 하던 일을 안 하는데 다른 올해 후반부에서 내년까지 이동수가 있다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게 점사를 보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2번 선생님이신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들 더 큰 집으로 가려고 다 지금 문서를 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겠고. 그리고 또 그게 길하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길하고. 그래서 그 소리에 또 힘을 얻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4번 선생님은 12월 달, 11월 달 몸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삼성병원에 지금 예약을 해놨거든요. 좀 밑에가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런 거 볼 적에는 내가 생각하더라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또 신기하고 또 맞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 그들의 영검함을 입증해냈습니다. 아쉬워요.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시 하면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좀 시간이네요. 오늘은 잘했다고 칭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오늘은 그냥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많은 거를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오늘은 사실 만족도는 없어요.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 지금도 잘했다 어쨌다 이런 칭찬은 제 자신한테 못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어떤 무당으로 좀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저는 늘상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정직하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그냥 아픈 마음을 내가 아픈 것처럼 잘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준다.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 선생님한테 가면은 왠지 크게 성과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뭐가 해결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찾아가기를 잘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 길이고요. 모든 테스트를 끝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주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좀 많이 떨어서 지금도 떨리고 아무튼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보던 습관대로 아니고 이렇게 막 카메라 막 이런 불빛 하니까 좀 낯설고 좀 어려웠죠. 많이. 그러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죠. 만족스러웠다.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마음에 그냥 어르신들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했으니까 그냥 어떤 결과든 어떤 거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앞으로의 꿈이나 뭐 바라는 거는 제가 어차피 제자 길을 가니까 지금처럼 여지껏 내 자식한테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부끄럽지도 않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제 테스트 다 끝나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얼떨결에 와서 2년이 돼서 봤는데 뭐 좀 우리가 저기 배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잘했다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했어요. 그냥 막 더 가하지도 않고 더 가장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우선에 그냥 한 거예요. 다음에 제가 신조가 지금까지 너무 어릴 때 무당이 돼가지고 하도 신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의학적으로 되지 않는 분야가 의해서 신병으로 인한 거, 신의 조화로 꼬인 거, 무슨 인연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 후배들한테 신제자들한테도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내가 죽고 없어도 후배들이 그때 그 선생님처럼만 된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저는. 네. 소감? 후련한 것도 있지만은 또 아쉬운 것도 있고, 사례자분들 점을 볼 때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에서 법당에서 보던 그 습관이 있어서 이제 시간을 길게 놓고 보잖아요. 근데 너무 짧아서 다 얘기를 못 했던 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무당은 그래요. 저도 뭐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무당이 되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무당이라는 거는 신령님 몸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고 구제중생을 하고 싶고 그런 무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3분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말 한 끝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조심스럽고 많이 힘들었어요. 디테일하게 볼 수 없는 조건이니까 좀 그랬고, 어쨌든 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줬고 어떡하겠어요. 네.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만족스럽진 않지. 어쨌든 뭐 보이는 대로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뭐 목표라던가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목표는요, 그냥 한 분 한 분 인연이 주어지는 사람한테 그냥 최선하다가 가는 거죠, 뭐. 그거예요.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원해요. 1번을 뽑았어야 되는데 6번 뽑아서 너무 많이 기다려서 조금 힘들었어요.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들으는 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솔한 사람? 그리고 지금 너무 아프잖아요. 사회도 가정도 다 아픈 걸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끔 좀 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신기한 미지의 세계 무속. 전국 각지 영험한 무속인들이 가진 놀라운 능력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새로운 점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